그 삼성 얘기, 삼성현대 얘기를 안 빼고 재벌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자 문제는 뭐 상당히 문제가 없죠. 백헌대 애들한테는 재산은 아니에요. 그 불문율이에요. 돈 현금을 주는데 회사는 아니에요. 내가 호적도 타봤어. 내가 호적도 탔거든. 자, 요거는 틀렸습니다.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재벌가 이야기를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될 홍성추 TV의 홍성추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재벌 총수들을 만났고 재벌가 이야기를 취재했었습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는 당시의 재벌 창업회장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사업을 이루게 됐고 또 자식들 교육은 어떻게 시켰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생생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자 생활 하시면서부터 대기업을 취하신 건가요? 80년대 후반서부터 제가 원해서 그쪽으로 나갔지. 하시다 보니까 재벌 쪽만 쭉 취재를 전문적으로 하시게 되신 거고요? 아니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재벌 취재는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관이 위주고 정치가 위주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지만 나는 사람을 쫓는 그런 방식의 취재를 원하면서 재벌 총수 또 재벌 기업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취재를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했고 나름대로 자식 교육을 시켰고 또 오늘이 거대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우리가 재벌에 대한 돈에 대한 속담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서양도 많지만 특히 재미있는 얘기가 돈이 있으면 귀신도 맷돌을 갈게 한다. 다시 말해서 돈은 못하는 게 없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재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벼슬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돈도 있는데 벼슬도 하면 이거는 곧 왕권을 쟁탈할 수 있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경주 최부잣집은 진사 이상의 관으로 나가지 말라 했었고 메디치가에서는 성에 갈 때는 절대 머리를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네들은 권력 앞에서는 무릎을 굽히면서 돈을 챙긴 겁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해방 6.25를 거치면서 오늘이 제가 3세, 이제 2세, 3세, 4세로 이어지는 요 정도 재벌 역사가 짧습니다. 100년 역사 있는 기업이 한 두어 개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일제시대 후반에서부터 해방 이후를 재벌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우리나라 양반 계급이 무너졌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재벌가가 새로운 신능 양반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정종현 회장이 한 얘기가 있으면 자꾸 정치 자금에 돈을 뜯기니 내가 직접 대통령 되겠다. 그래서 92년 대선에 본인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나 캐시아로 현금을 한 5천억 정도 썼어요. 5천억 정도 썼는데 실제적인 이익은 5조 이상 이익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국세청이 총동원돼서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모든 게 ERP 시스템 이런 게 돼 있지 않아서 수기로 모든 걸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는 횡령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서 잘못 돈이 나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가 공권력이 총동원돼서 다 그걸 클린하게 해줬어요. 그 5천억 쓰고 나중엔 그게 5조 원 효과를 가져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정종현 회장은 장사꾼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선 때 정종현 회장님 만나서 얘기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 이후에? 저는 헬기를 2번 탔었어요. 정종현 회장님이요? 예, 그때 당시에는 기자들 몇몇 해서 자기 후보 24시를 투어를 했었어요. 아침 4시에 청운동 자택에 가서 그런 얘기는 자식들 다 하고 아침머리 밥상 그 현장을 봤고 그리고 6시에 개동 사옥에 가서 수영 그땐 고령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하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출액을 달고 수영을 하고 기자들이 다 노출됐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헬기 타서 지방 유세. 근데 정종현 회장 옆에서 지켜보면 참 대단한 게 헬기는 처음 타보는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롤링 심해서 되게 겁이 나요. 근데 딱 앉으면 그냥 졸아요. 헬기 타고. 또 차로 이동할 때도 딱 앉으면 그대로 졸아요. 그 순잠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벌들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재벌들이
많은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예인 스캔들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하고 좀 재미있게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과의 스캔들이요? 네. 그것도 밝히셔도 돼요? 밝힐 수 있는 건 노출된 거는 밝히는 거고 그런데 재벌 총수들은 창업 회장들한테는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스캔들은 있지만 만약 혼의 자식을 두더라도 절대 조광지처럼 버리지 않는다. 대부분이 조광지처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2세, 3대는 또 다른데 이혼도 하고 그러는데 연예인들하고 했었던 거는 말로는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백화점 누구 거다. 뭐 어느 가수가 홍콩에 가서 뭐 애를 낳고 왔다. 뭐 이런 얘기 수없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밝혀진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뭐 말로만 뭐 해서 어떤 사람들이 좀 뭐해서 약간 과장해서 한 얘기 같고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재벌 총수들은 영빈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영빈관 어디냐면 성북동이나 한남동, 서울 근교 교통 편한데. 그런 안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별장 비슷. 거기에서 접대 장소라는 게 외국 바이어가 왔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하거나 하면 그 영빈관에서 할 때 초대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 가수도 오고 배우도 오고 하면 그런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스캔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렇다고 살림을 차리거나 뭐 애를 낳거나 한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애를 낳고 한 거는 처음으로 노출된 게 60년대, 70년대 유명한 배우였던 H씨. H씨는 60년대, 70년대는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왜 음악에서 사라졌을까 했는데 모 총수가 돌아가셔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본명은 H씨가 아니지. 그래서 그분이 그 회장 유족을 상대로 돈을 상속을 해달라. 딸이 둘이 있는데 상속을 해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그랬더니 어느 그룹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그룹은 뭐 다 아는 그룹이어서 지금 뭐 한데 그런 뭐 H그룹이라고 하면 뭐 정도로 얘기를 합시다. H그룹. 그래서 그 회장이 돌아가신 유족들이 거금을 모아서 그 H씨한테 그 돈을 주고 결국은 무마한 그분은 압구정동의 유명한 아파트를 한 채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그런 70년대 초에 그런 그 신문 사회면 많이 장식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예인하고 직접 살림을 차린 데는 잘 알려진 롯데그룹 신격 회장이 서미경이라는 그 미스 롯데 출신 70년대 같이 젊었었던 사람들은 서미경 씨가 얼마나 예뻤냐 하는 음악에서 사라졌을 때 아쉬워해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서미경 씨가 갑자기 80년대 초에 일본으로 유학 간다고 그래서 다 의아해지. 왜 갑자기? 지금 아이돌 스타 이상으로 대스타였는데 갑자기 은퇴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본문은 무성했지만 나타난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서미경 씨와 신격 회장 사이에 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초등학교에 보낼 때 드디어 언론에 노출됐어요. 그 사이에 자식이 하나 있었다. 얼마 전에 재판받으면서 다 노출이 됐죠. 그래서 그게 있었고 총수들이 연예인들하고 스캔들 혼의 자식까지 있는 데는 2케이스. 나머지는 뭐 예전에 뭐 70년대 이런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그 회사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건전지 회사 아들이 군에서 휴가 왔을 때 모 가수와 집에 있다가 마침 도둑이 되는데 그때 권총을 갖고 있어서 권총으로 총을 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잡지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 크게 나와서 결국은 그 친구가 군에서 탈영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랬었지만 그건 무마됐고 그러나 그 회사는 결국은 주인은 바뀌었죠. 그 집안을 망했고. 요즘 같은 시대였으면 무마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요즘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 R로 시작하는 사람. 뭐 그렇다고 봐야지. 그리고 2세들은 연예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많죠. 예를 들어 가장 큰 사람이 대농그룹의 박영일 회장인데 대농그룹은 지금 없어지지만 IMF 때 없어졌지만 혹시 뭐 아시는 미도파 백화점이라고 유명한 미도파 백화점 대농기기의 대농중공업 그 아주 큰 그룹이었어요. 그러나 그 창업회장은 박용학 회장이었고 그 아들이었는데 박영일 회장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70년대 유명한 그 별들이 고향이라는 유명한 영화의 안인숙 씨하고 결혼했어요.
아주 그 청순간연령으로 나온 안인숙 씨하고 결혼해서 지금 현재 뭐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회사는 망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명한 또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이 펄시트러즈라는 그 가수 배인순 씨하고 결혼해서 한 20여 년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서로 헤어지고 배인순 씨는 커피 한 잔이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만들어서 그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의 이면사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가지고 그 구설수 오른 적도 있고 또 하나는 7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정윤희라는 그 지금도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중앙산업 조경 회장하고 결혼했어요. 그분은 조경 회장은 이미 유부남이었는데 스캔디나에서 그때는 간통죄가 있을 때인데 경찰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이혼하고 둘이 같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중앙산업이 예전에는 삼성그룹보다 더 컸던 큰 기업이었어요. 중앙 하이츠 빌라 뭐 이게 그 중앙산업이. 건축 쪽으로. 네. 거기 지금 그 태평로 빌딩이라고 저기 남대문에 있는 삼성 빌딩 옆에 있는 빌딩이 태평로. 예, 태평로 빌딩 그게 중앙산업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병철 회장이 그걸 살려고 그렇게 해도 안 팔았던 정도로 거기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아예 그때 망했죠. 뭐 또 유명한 데가 신세그룹 정용진 부회장하고 탑스타 고현정이하고 결혼한 재벌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캔들은 하지만 결혼은 잘 안 한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좀 망했다. 그 연예인하고 결혼한 재벌가들이 별로 그렇게 말로가 안 좋았어요. 요즘은 또 달라진 얘기는 연예인들도 그 지금 재벌가 못지않은 연예 권력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결코 재벌가한테 꿀리지 않는. 그래서 요즘은 한 10년 전하고도 또 달라졌어요. 또 달라졌고 여기서 시사점은 항상 그 총수들은 창업회장들은 나름대로 조강제치를 벌이지 않으면서 자기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희생은 감수했고 2세, 3세는 남의 눈치를 잘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과거에는 잘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있고. 요즘은 모든 게 이렇게 노출이 워낙 쉬우기 때문에 다 노출되지만 예전에 노출이 잘 안 됐거든요. 자기네끼리 별장에 가고 자기네끼리 차 타고 어디 가면 남들 모르잖아. 그런 걸 이제 회장님들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들으신 얘기도 있었어요. 뭐 사적으로 이런 얘기,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아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지. 뭐 그러니까 자기 집안 얘기 아니고 남이 집안 얘기들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아 누구네 집안에 누가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러나 뭐 그거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사화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고. 요즘은 그런 게 없는. 예전에는 뭐 클럽 요즘 클럽 같은데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골든벨이라고 해서 종 땅 치고 자기 술값 다 내고 그래 폼 딱 잡고 한 3천만 원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자기가 딱 내고 폼 잡고 하는데 그런 또 큰 재벌가 애들은 안 하고 갑자기 졸부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했지.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이니셜만. 뭐 J그룹 뭐 이런 데 있지. J그룹. 지금도 존재하나요? 망했지. 그럼 이제 그동안 취재하시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봤던 관계가 있다. 지금 연예인이라는 건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역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하고 서미경 씨 관계죠. 나이 차이. 그 둘 사이에 애가 있고 또 연예계를 은퇴시켜서 들어앉히고 이게 가장 드라마틱한 거고 그 다음에 순애보적인 이 연애를 했던 로맨스는 그거는 정윤희와 조규영 중앙산업 회장하고 러브스토리 같아요. 아 거기 순애보인가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때 당시 간통으로 구속되면서까지 둘이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했고 본인 그 정윤희 탑스타가 연예계를 은퇴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고 이런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전 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정복력이 있고 도전 정식 그리고 정복력 정복력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라 이런 것도 자기가 마음 먹으면 이 사람이 내 것이다 하면 반드시 만들어요. 회장님이 봤을 때 연예인과 그 재벌과의 관계적인 부분은 필연적일 수 있다 없다. 네.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있으면, 돈은 힘이잖아요. 힘이 있으면 누군가 넘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가장 예쁜 탤런트나 예쁜 연예인이 나온다. 내 것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절제를 할 수 있는 재벌가 자제면은 상당히 좋은 친구고, 그걸 절제를 못하면 반드시 옆에 최홍사도 있고 돈 가지고 가서 이게 유혹을 하게 돼 있거든. 다음 얘기는 재벌들은 왜 싸우는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도 왜 형제들, 부모, 와이프와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싸우는 집안들은 어떤 집안들이 잘 싸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